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로 가는 확률도 좀 높아져서 플러스로 가고 있죠. 반갑습니다. 파이썬으로 게임 만들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화면에 도형을 그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도형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움직이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게임 만들 때 활용할 시간에 따른 변화의 종류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것을 코드로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에 따라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위치가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포탄이 날아가는 것을 구현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도형의 크기가 변하는 겁니다. 포탄을 쏘기 위해서 게이지 바를 충전하는 것과 포탄의 궤도에 영향을 주는 바람을 이것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자의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시간의 경과를 표시한다던가 횟수를 카운트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를 고루 사용해서 움직이는 화면을 구성할 겁니다. 그렇다면 움직이는 화면을 얼마나 바꿀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겠죠. 대부분 시간에 따라 똑같은 속도로 움직일 겁니다. 포탄을 쏘기 위한 게이지 바를 충전하는 것이나 각도를 바꾸는 것이 이에 해당되겠죠. 두 번째는 시간에 따라 속도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가속도가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포탄이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방식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앞의 경우와는 다른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시간에 따라 랜덤하게 움직이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는 바람의 움직임을 이렇게 표현해 볼 생각입니다. 정해진 방식으로 바람을 바꾸는 것보다는 무작위로 바뀌는 게 좀 더 현실적이겠죠.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화면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코드를 대략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건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tkinter canvas 위젯을 이용해서 초기 화면을 그립니다. 시간이 흘러 이 대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변화할 대상을 일단 지웁니다. 그리고 변화한 대상을 원하는 위치에 다시 그리는 거죠. 참 쉽죠? 초기 화면 그리는 것은 이전 영상에서 배운 코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create 어쩌구 함수를 사용해서 원하는 도형이나 글자, 그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든 도형을 나중에 조작하기 위해 변수로 저장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루프 함수를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update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delete 함수를 사용해서 변화할 대상을 지울 수 있습니다. 앞서 도형을 화면에 표시할 때 변수에 저장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 변수를 delete 함수의 인자로 넣습니다. 그리고 변화한 대상을 다시 그리는 거죠. 처음 그릴 때와 마찬가지로 create 어쩌고 함수를 사용하고 동일하게 변수로 저장합니다. 그린 다음에 반드시 업데이트 해줘야 합니다. 한 번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될 수 있도록 지우고 다시 그리는 코드는 while 문 안에 넣어줘야겠죠. 이렇게 코드를 구성하면 움직이는 화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앞서 알아본 코드에 빠진 부분을 채워볼게요. 흘러가는 시간을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시작하는 시각을 저장합니다. datetime 모듈에 now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현재 시각을 동일하게 now 함수로 저장하고 현재 시각과 시작 시각의 차이로 경과한 시간을 계산합니다. 시간을 초 단위로 계산하기 위해 total seconds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현재 시각을 저장하고 경과 시각을 계산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while 문 안에 코드를 넣어줘야겠죠. 더 복잡한 것을 배우기 전에 일단 틀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tkinter 라이브러리를 들고 와야겠죠. from tkinter import 별표로 들고 올 수 있고요. 가장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것은 창입니다. tk 함수로 만들 수 있고 이것을 win이라는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아까 메인 루프 함수를 안 쓸 거라고는 했지만 일단 메인 루프 함수를 써서 화면에 어떤 걸 띄워보고 그 다음에 이걸 없앨게요. 메인 루프 이렇게 하면은 이걸 실행하면 이런 창이 생성됩니다. 저 안에 창을 이제 조금씩 바꿔볼 건데요.
먼저 제목은 타이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요걸 게임으로 할 거고요. 창의 크기도 바꿀 겁니다. 지오메트리, 이제 요거는 500 곱하기 500, 가로 세로를 50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위젯을 넣을 건데요. 위젯은 캔버스 위젯입니다. 캔버스라는 함수로 만들 수 있고요. 이것을 cvs라는 변수에 저장하고 이것을 팩을 해야 반드시 그 화면 안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cvs 캔버스에 옵션을 추가할 건데요. 이 크기를 500 곱하기 500 꽉 채우고 그 아래 위 그리고 양옆에 여백을 없애는 옵션을 주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config 함수를 써서 처음에 가로 방향 길이 width를 500으로 주고 세로 방향 길이 height를 500으로 줍니다. 그리고 BD를 제로로 주고 하이라이트 thickness를 0으로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오류 없이 실행이 되죠. 지금은 확인할 수 없지만 색깔을 막 바꿔서 칠하 보면은 양 끝에 여백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캔버스를 이 창 안에 꽉 채우게까지 세팅을 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일단 초록색 네모를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함수로 그릴 수 있죠? cvs에 create rectangle 함수로 그릴 수 있습니다. 위치는 딱 중앙으로 해볼게요. 위치를 P1을 200 곱하기 200, 200 그리고 P2를 300, 300 그래서 이 사각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 좌표를 넣게 돼 있죠. P1, P2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P1, P2인데 P1, P1으로 했네요. 다시 이렇게 하면은 생성이 되었고 이게 색깔이 안 칠해져 있으니까 색깔을 칠하는 옵션 필입니다. 필을 그린으로 지정하면 초록색으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일단 기본 상태 움직이지는 않는 화면까지는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움직이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은 이 사각형이 대각선 방향으로 쭉 미끄러지게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P1, P2를 조금씩 변화시켜 줘야겠죠.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처음에 초기 화면은 이렇게 세팅이 됐고 요거 메인 루프를 업데이트 함수로 바꿔야 됩니다. 업데이트 함수로 초기 화면을 띄울 거고요. 그 다음에는 while문이 와야 되죠. 이 while true 안에서 어떠한 값이 계속 반복되도록 어떠한 코드가 계속 반복되도록 할 겁니다. P1과 P2를 새로 계산해야겠죠. 그 전에 이 사각형을 지워야 하는데요. 사각형을 지우기 위해서는 이것을 어떠한 변수에 저장해야 됩니다. sqr로 저장할게요. 그래서 sqr을 먼저 지웁니다. 어떻게 지우냐? cvs의 delete 함수로 sqr을 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P1, P2를 새로 계산할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앞에 어떠한 k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 안에서 조금씩 커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while문 안에서 일씩 커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P1과 P2를 다시 정의하는 거죠. 이거를 그대로 들고 와서 여기에다가 K를 더해 볼게요. 자, 이러면은 처음에 K는 0이었지만 K가 1씩 더해지면서 P1과 P2가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쭉 계속 이동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새로 SQR 사각형을 그리는 겁니다. 변화된 P1, P2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을 코드로 작성했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win 업데이트를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빨리 사라져서
요 타임 슬립 함수를 써서 좀 천천히 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임 모듈을 임포트 할게요. 타임 모듈을 이렇게 임포트 하고 이 안에서 이 while문이 너무 빨리 반복되다 보니까 사각형이 너무 빨리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타임 슬립을 0.01초로 해볼게요. 그래서 이 while문이 너무 빨리 반복되지 않고 0.01초 간격으로 반복되게 해볼 겁니다. 자, 실행하면은 이렇게 천천히 사각형이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움직이는 화면을 구성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과한 시간까지 계산을 해볼 텐데요. 옆으로 빼서 데이트 타임 모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트 타임이 없다면 pip install date time 이 명령어를 실행하면 설치가 되거든요. 저는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from date time에 import date time을 합니다. date time 안에 또 date time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하고 date time에 now 함수를 쓰면 지금 현재 시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연도, 월, 일, 시간, 분, 초 이것은 마이크로초, 밀리초, 마이크로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0를 먼저 시작 시각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while문을 쓴다고 그랬었죠. 계속 우리가 while문으로 화면을 변화시키는 거니까 while문을 쓸 거고요. 이 안에서 이제 매 초마다 이걸 계산하면 좀 빠르니까 요거 타임 슬립을 그대로 쓸 겁니다. 타임 슬립 한 1초마다로 할게요. 1초마다, 그러니까 이 while문이 1초마다 반복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 now를 그때마다 다시 그때의 시각을 t now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과한 시간은 t now에서 t0를 뺀 시간이겠죠. 그것을 t 델타에 저장할 거고요. t now에서 t0를 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초 단위로만 계산을 하고 싶다면 total seconds 함수를 뒤에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p 프린트를 해서 이 t 델타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1초마다 정확하게는 1초가 아니라 약간 0.1초씩 밀리는 것 같긴 한데 1초마다 이 t 델타가 출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단시키고 이 t 델타가 이렇게 소수점이기 때문에 그게 싫다면 라운드를 해서 정수 형태로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딱 정수 형태가 아니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보고 싶다. 그렇다면 여기 뒤에 인자를 하나 더 넣어서 1로 넣으면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2로 넣으면 둘째 자리까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1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0, 2.0, 3.0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고 싶은 소수점 자리까지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여기서는 이 사각형이 움직이는 것을 표현했지만 이번에는 이 숫자가 화면에 표시되도록 해볼게요. 먼저 숫자를 화면에 표시한다는 것은 이제 텍스트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앞에 거를 좀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우고 그리고 요거도 이제 필요 없겠죠. 자, 이렇게까지 지우고 여기다가 새로 하겠습니다. 우선 그 텍스트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위치, 그러니까 그 텍스트의 중앙 위치를 지정해야 됩니다. 화면에 딱 중간에 위치하고 싶기 때문에 500, 500의 중간 250, 250 위치를 하나 저장을 해놓고요. 그리고 텍스트를 표시하는 것은 CVS에서 create text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텍스트가 표시될 위치 그리고 그 내용이 되겠는데요. 내용은 맨 처음에 뭐
뭐라고 쓰면 될까요? 콘으로 할게요. 콘을 처음에 0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라는 옵션에다가 콘을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냥 요거를 지우고 처음에는 0으로 할게요. 그리고 이 뒤에다가 어떤 걸 할 거냐면은 글자의 크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기본 그 텍스트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미리 폰트 크기를 바꿀 건데요. 폰트 옵션을 사용할 거고요. 이 안에 두 가지 정보를 넣어야 됩니다. 첫 번째, 글자체, 폰트 이름을 넣습니다. 에리얼로 넣고요. 그리고 글자의 크기 한 30 정도, 50 정도를 하겠습니다. 50으로 해서 이렇게 텍스트를 표시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를 txt 그냥 num으로 할게요. num이라는 변수에다가 요거를 저장해야 됩니다. 왜냐? 이 뒤에 지워야 되니까요. 자, 요거도 한 0. 요거는 그냥 1초로 할게요. 이 while문이 1초마다 반복되도록 하는 거고요. 처음에 요 num을 지워야겠죠. num을 지우는 것은 cvs에 delete 함수를 사용하고 num을 인자로 넣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num을 이렇게 화면에 표시했고, 요 k도 지울게요. 표시를 했고 while문에 들어가서 1초 뒤에 얘가 초기에 나와 있던 숫자가 지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겠죠. 요거는 이제 텍스트는 0이 아니고 우리가 바뀌는 값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거를 여기에서 그대로 따서 쓰는 거겠죠. 자, t0를 요 초기 화면일 때, 그러니까 while문 전에 선언을 하면 되겠죠. 뭐 이게 여기 와도 상관없고 여기 와도 상관없는데, 일단 저는 win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다음에 t0 시작 시각을 여기 while문 바로 직전에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새로운 이 t0에 대비해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계산을 해야겠죠.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미 했죠. 요거를 그대로 들고 가면 됩니다. tnow를 그때 시간을 받아서 t델타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t델타가 그대로 계산이 되고, 이 텍스트에다가 t델타를 집어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텍스트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str이라는 함수로 묶어줍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 이게 어떤 형식이든 이제 문자열 형태로 바꿔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자, 뭐 한꺼번에 너무 많이 적긴 했는데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글자가 1초마다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t델타를 아까처럼 라운드를 써서 이렇게 사용하면은 이제 소수점이 아니라 정수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뒤에 인자로 1 이렇게 넣으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오겠죠. 1.0, 2.0, 3.0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 것 플러스 그 바뀔 때마다 그 시간을 계산하는 것까지 일단 코딩으로 구현해 보았습니다. 도형의 위치를 이동하는 코드입니다. 이미 코드로 한번 작성해 봤지만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create rectangle 함수로 도형을 그립니다. 그리고 sqr 변수에 저장해야겠죠. 그 뒤에 update 함수를 써서 화면에 나타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났다면 처음 그린 사각형을 지우고 변화된 위치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다시 도형을 그리는 거죠.
마지막에 반드시 업데이트를 해줘야 합니다. 코드를 실행하면 시간에 따라 도형의 위치가 이동합니다. 도형의 크기를 바꾸는 것은 위치 이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 사용한 코드를 그대로 불러와 볼게요. 위치를 이동시키려면 시간에 따라 P1과 P2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는 바뀌지 않고 나머지 하나만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도형의 크기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처럼 변하겠죠. 그래서 크기를 바꾸는 것은 큰 틀에서 볼 때 위치를 이동시키는 것과 코드가 같습니다. 글자의 내용을 바꾸는 것도 미리 해봤었죠. create text 함수로 먼저 글자를 표시합니다. 당연히 변수로 저장해야겠죠. 업데이트 함수로 초기 화면 구성을 마무리하고 시간이 흘렀다면 초기 화면에 나타낸 글자를 지우고 바뀐 화면에 나타내고 싶은 글자를 화면에 표시합니다. 물론 업데이트를 빼먹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코드를 구성하면 시간에 따라 표시되는 글자가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머리를 조금씩 써야 합니다.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코드로 짜보죠. 대상물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와 움직이는 데 걸리는 시간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500픽셀을 5초 동안 간다고 가정해 볼게요. 속도는 변위 나누기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상 1초에 100픽셀 이동하는 속도입니다. 초기 위치를 0으로 가정하겠고요. 시작할 때 시각을 t0에 저장할 겁니다. 일정 시각이 지났다면 tNow 변수에 현재 시각을 저장하고 현재 시각과 시작 시각의 차이인 경과 시간을 계산해서 tΔ에 저장합니다. 현재의 위치를 속도와 경과 시간을 곱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곱셈의 결과가 정수도 아닐 수도 있으니 라운드 함수를 사용해서 반올림 해줍니다. 초기 상태로부터 1.5초 지난 후의 위치를 계산해 볼게요. 속도인 100과 경과 시간인 1.5를 곱합니다. 150픽셀이 이동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시간이 변함에 따라 실시간으로 위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사각형의 크기가 바뀌는 것을 코드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아까 작성했던 코드에서 일단 틀만 남겨두고 지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주면 되겠죠. 여기에 from datetime, import datetime 추가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걸 실행하면은 500 곱하기 500 이 창이 있고요. 어떻게 만들어 볼 거냐면 이 중앙에 사각형을 만들 건데 요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점점 커지는 사각형을 만들 겁니다. 그 속도를 먼저 계산을 해 놓고 그 속도에 따라 사각형이 커지도록 해 볼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디스프 토탈, 그러니까 총 이동할 거리를 먼저 계산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갈 거니까 500픽셀이 되겠죠. 가로로 이렇게 커지게 할 겁니다. 그래서 500이 될 거고요. 총 몇 초 동안 갈 거냐? 총 5초 만에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예제하고 똑같죠. t 토탈을 5로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1초당 얼마나 움직일 건지 계산이 나오죠. velocity, 벨로까지만 쓸게요. 벨로를 디스프 토탈에서 t 토탈로 나눕니다. 우리가 뭐 여기서 500 나누기 5를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변수로 지정해 놓고 나누면은 나중에 이걸 바꾸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요 값이 500 나누기 5이기 때문에 100이라는 걸 알지만 뭐 소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벨로시티를 또 다른 데 곱하니까 여기서 라운드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자, 어쨌건 속도를 거리 나누기 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위치를 지정할게요. 초기 위치는 일단 0,0이고 P2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create rectangle로 사각형을 만들면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 좌표를 적어야 되죠.
그래서 크기를 변경하는 것은 이 P1, P2 중에 하나만 바꾸면은 크기가 변경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P2를 바꿔볼게요. 그래서 여기에는 일단 0,100으로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딱 중앙에서 왼쪽으로 가려면 이게 한 200, 300이 되는 게 좋겠네요. 초기 위치는 이렇게 되는데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요 P2의 X 값을 바꾸면은 점점 크기가 커지겠죠. 해보면 알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먼저 사각형을 만듭니다. REC라고 할게요. REC를 CVS의 create rectangle 함수로 사각형을 만듭니다. 그래서 P1, P2 이렇게 두 좌표를 입력을 하고 마찬가지로 초록색으로 칠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하면 실행이 될까요? 지금 안 보이지만 이 사각형이 넓이는 하나도 없지만 윤곽선이 있기 때문에 이 까만색이 선으로 표시됩니다. 잘 안 보이시죠? 어쨌든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것을 표현을 해야겠죠. 먼저 우리가 속도를 정해놨으니 현재 시각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 전에 시작하기 전에 t0를 date time의 now 함수로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tnow도 마찬가지로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date time now로 저장을 해서 t 델타를 계산합니다. now에서 t0를 빼서 이것을 total seconds 함수로 묶어주면 변화된 시간이 계산되고요. 자, 이 변화된 경과한 시간을 기준으로 현재 위치, 그러니까 실시간 P2가 계산이 돼야겠죠. 요거를 어떻게 하냐? 자, 300은 Y는 그대로고 X만 바꿀 거거든요. X가 T 델타, 그러니까 계산을 다른 데다 해볼게요. P2의 X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이것은 자, 이게 위치가 되잖아요. 실시간 위치이기 때문에 위치는 속도 곱하기 시간입니다. 속도는 우리가 미리 계산했었죠. 벨로에다가 뭘 곱하죠? t 델타를 곱합니다. 그래서 t 델타를 곱해서 속도와 시간을 곱하면 거리, 현재 위치가 나올 거고요. 요거를 p2x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다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중요한 거. 뭐 여기 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여기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지워줘야겠죠. 이거 지우는 걸 까먹는다면 그냥 계속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화면이 좀 이상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어쨌건 이 REC를 만들었으니 있는 거를 반드시 지워주고 새로 그려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빠진 것은 자, 이 벨로와 t델타를 곱했을 때 정수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라운드 함수를 써서 반드시 정수로 반올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 픽셀이라는 것은 다 정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점점 크기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시간이 5초 걸렸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부분은 아까 했던 것처럼 현재 경과한 시각을 여기다 표시해서 5초가 됐을 때 여기 딱 도착하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아까 해봤으니까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정하지 않은 속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포물선 형태의 움직임을 계산할 건데요. 속도가 일정한 경우의 식은 속도 곱하기 시간은 변이었죠. 여기에 가속도 항이 추가됩니다. 고등학교 물리를 배웠다면 익숙하시겠지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식을 그대로 따라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사용했던 코드를 대부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닌자인 가속도를 먼저 정하고요. 이 가속도 값이 크다는 것은 중력이 크게 작용하는 겁니다. 이 값을 바꿔보면서 코드를 실행해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각초에서의 위치는 왼쪽에서 계산한 식을 그대로 코드로 옮기면 됩니다. 아까처럼 1.5초 뒤에 위치를 계산해 볼까요? 127.5로 계산되는데 픽셀은 정수 형태여야 하기 때문에 반올림에서 128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정하지 않은 속도로도 움직이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까 작성하던 코드를 수정해서 포물선 운동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초기 위치를 좀 바꿀 건데요. 그 화면의 딱 아래쪽, 중앙 아래쪽에서 위로 튀어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 그런 포물선 운동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초기 위치를 바꿔야겠죠. 초기 위치는 일단 X는 중앙이고 싶으니까 250에서 350으로 할 거고요. 왼쪽 위는 400, 500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딱 오른쪽이 중앙의 아래쪽에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똑같고요. 여기서 가속도를 정의해야겠죠.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10으로 할게요. 나중에 그 운동을 직접 보면서 이 값을 바꿔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초기 속도는 500 나누기 5니까 1초에 100 픽셀이고 가속도는 10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바꾸냐? 요거를 바꿀 거고. 자, P1, P2를 새로 계산해야겠죠. P1, P2를 계산할 건데 X는 그대로고 Y만 바꿔서 아래 위로 움직이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P1의 Y를 계산을 할 건데 초기 위치가 400이고요. 그 다음에 속도 벨로 곱하기 T 델타, 이게 속도 곱하기 지난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가속도에다가 이 T 델타를 제곱하는 겁니다. 제곱은 이 T 델타를 한 번 더 곱해도 되지만 요 별표 두 개를 하면은 거듭 제곱 표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이 Y, 요 캔버스에서 Y는 플러스 방향이 아래쪽이었죠.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은, 자, 우리가 위로 튀어가는 것은 플러스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로 표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력의 방향이 아래쪽이기 때문에 요거는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잘 감이 안 잡히시면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바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하면 되고, 요거를 P2에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P2는 시작값이 500이었죠. 그래서 요거도 500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P1의 Y와 P2의 Y를 계산을 했고, 그럼 P1은 다시 250의 P1Y로 바뀔 거고, P2도 350의 P2Y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X는 그대로고 Y만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실행 해볼까요? 실행하면은 위로 올라가다가 서서히 속도가 느려지고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너무 느린 것 같아서 중력을 좀 더 세게 해볼게요. 실행 100배, 10배를 해서 100으로 하면은 조금만 올라가다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 속도를 바꾸고 싶다면은 처음에, 자, 다시 이 속도를 바꿀 수도 있어요. 이전에는 속도가 1초에 100픽셀이었대. 지금 1초에 1000픽셀이고
가속도를 1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속도가 팍 빨라지고 내려오는 속도는 좀 느리겠죠. 이렇게 하면 하늘 위로 확 올라갔다가 천천히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 가속도를 좀 더 주면은 그거보단 빨리 떨어지겠죠. 근데 너무 올라가가지고 잘 안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값을 좀 수정을 해서 적당히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값을 바꿔야 되는지 아시겠죠? 속도와 이 가속도를 바꿔가면서 이 우리가 원하는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가속도가 있는 포물선 운동까지 저희가 구현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랜덤한 변화를 구현해 볼 건데요. 이전과는 다르게 현재의 위치를 기준으로 다음 위치를 결정합니다. 임의의 값은 어떠한 범위 내에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먼저 변화의 최대치를 10으로 제한해 보겠습니다. 초기 위치를 마찬가지로 0으로 정한 뒤에 마이너스 10과 10 사이의 난수를 뽑아서 P1에 더합니다. while문이 반복될 때마다 P1 값이 바뀌겠죠. 이것까지 코드를 작성해보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랜덤 관련 코드는 따로 작성을 해서 확인을 해본 다음에 이 안에 집어넣겠습니다. 랜덤 함수를 사용하려면 랜덤 모듈을 들고 와야 됩니다. import 랜덤 이렇게 해서 랜덤 함수를 쓸 수 있을 거고요. 먼저 이 난수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 알파 max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이것을 10으로 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위치를 0으로 할 거고요. 이제 난수에 따라서 이 P1이 점점 바뀌게 하기 위해서 while문을 써서 이 안에서 P1이 변하도록 합니다. 어떤 값을 더해서 P1이 계속 바뀌게 할 건데 그 어떤 값은 난수가 되겠죠. 그 난수는 마이너스 10과 10 사이에서 생성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랜덤의 랜드 레인지 함수를 사용하고요. 이 랜드 레인지 함수는 처음과 끝값 사이에 정수인 난수를 뽑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알파 맥스 플러스 알파 맥스 실제로는 이 마지막 값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이랑 9까지 난수를 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프린트 P1 바뀌는 P1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네, 출력하면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1초마다 이 while문이 반복되도록 할게요. 타임슬립에 1을 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1초마다 값이 계속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쭉 가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마이너스 쪽으로 쭉 가네요. 이것은 뭐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마이너스로 가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랜덤하게 숫자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랜덤하게 어떤 것이 변하는 것을 따로 구현을 해봤고요. 이것을 여기다가 넣어서 도형의 크기가 바뀌는 것을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바뀌게 할 거냐면 자, 요거를 실행해서 자, 요거는 무시하고요. 이 중앙에 사각형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플러스로 가면은 도형이 이렇게 생기고 마이너스로 가면은 도형이 요 왼쪽으로 생기고 이렇게 왔다 갔다 실시간으로 바뀌게 그렇게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지우고요. 가속도도 필요 없겠죠. 그리고 우리 속도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시간도 필요 없겠죠. 현재 시간도 필요 없고 단지 이 시간이 너무 빠르면 확 바뀔 것이기 때문에 타임 슬립에 1초 정도로 하겠습니다. 먼저 알파 맥스를 10으로 할게요. 10과 10 사이, 마이너스 10과 10 사이에 변화하도록 할 거고요. 맨 처음에 초기 상태
P를 P1, P2를 정의해야겠네요. 자, P1의 위치는 딱 중앙에서 X는 중앙, X가 중앙은 250이 되겠죠. 그리고 Y의 위치는 200, 그리고 P2도 250에 300입니다. 그래서 지금 Y 방향으로만 지금 100만큼 길이가 있고요. X 방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상태에서는 그냥 직선이 될 거고요. 이제 이 P2만을 랜덤 함수를 이용해서 바꿔가지고 크기를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서 여기서 P2의 X를 초기에 250으로 했었죠. P2의 X를 그래서 요 마이너스 10과 10 사이의 랜덤 함수로 더합니다. 랜덤 and range 마이너스 알파 맥스 자, P2X가 처음에는 250이었는데 이 Y문이 반복되면서 마이너스 10과 10 사이의 난수에 계속 더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요 값들처럼 뭐 마이너스로 쭉 갈 수도 있고 앞으로 쭉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P2를 다시 200, P2X, 300으로 지정해주면 됩니다. P1은 고정이고 P2만 바뀌니까 크기만 바뀌게 되겠죠. 자,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은 자, 1초마다 이 사각형의 크기가 조금씩 바뀌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1초씩 하니까 너무 조금 바뀌는 것 같으니까 요거를 한 0.1초, 0.01초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뭔가 약간 그 주가가 실시간으로 바뀌듯이 이렇게 크기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너무 마이너스로 많이 가버렸는데 마이너스로 끝까지 갔을 때 이걸 다시 튕겨내는 그런 로직이 없어서 지금은 이제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랜덤한 시간의 변화를 통해서 움직이는 화면도 구현해 봤습니다. 마치기 전에 이 마이너스 알파 맥스 플러스 알파 맥스로 하니까 그 마이너스 10과 9 사이에 랜덤 함수를 받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1까지 해주면은 마이너스와 플러스 개수가 똑같죠. 그래서 마이너스로만 이렇게 편향되지 않고 플러스로도 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로 가는 확률도 좀 높아져서 플러스로 가고 있죠. 네, 아까처럼 왼쪽으로 쭉 가고 그렇지 않고 이제 플러스로 쭉 가네요. 아무튼 이렇게 동등한 확률을 주고 싶다면은 한쪽에 초기 값에 마이너스를 줬다면은 이 최대치에는 플러스 1을 해줘서 이 마이너스로 가는 확률과 플러스로 가는 확률을 동등하게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화면을 움직여 봤습니다. 결국 게임이라는 것은 그림에서 출발해서 그 그림이 움직이고 그 그림을 움직이기 위해서 입력 장치, 마우스나 키보드의 입력을 받아서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키보드의 입력을 감지해서 이런 도형들이 움직이도록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